잠비아의 북쪽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고고학자들이 초기 인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워크맨이었나요? 아니요. 약 50만 년 전에 지어진 목조 구조물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구조물이에요. 이 구조물은 장난감 조립 세트인 링컨 로그처럼 두 개의 통나무가 서로 맞물려 있는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통나무가 그냥 강을 따라 떠내려와 자연스럽게 그런 모양으로 합쳐졌을 가능성은 전혀 없죠. 아프리카의 호모사피엔스, 즉 현생 인류가 나타나기 전에 날카로운 도구로 조각된 거예요. 어떤 종의 고대 인류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계획에 꽤 능숙했고 건설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석기시대 사람들이 단순히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착했을 수도 있어요. 석기시대의 나무 유물을 찾는 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기 때문이죠. 베토벤처럼요. 하지만 이 유물은 잠비아와 탄자니아 국경 근처의 칼람보 폭포 근처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구조물은 산책로, 장작이나 식량 저장소 또는 피난처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어요. 산소가 없는 물에 잠긴 퇴적물 속에서 매우 잘 보존되어 건축물의 생생함을 유지했습니다. 이 발견에는 두 조각을 맞추는 데 사용된 도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또한 현장에서 쐐기, 땅을 파는 막대기, 잘게 자른 통나무, 홈이 있는 나뭇가지 등 3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나무 도구 4점을 발굴했는데요. 과학자들은 발견된 유물 주변의 모래 속 광물을 분석하고 발광 연대 측정 기법을 사용해 유물의 연대를 알아냈어요. 전문가들은 물에 잠긴 유적지를 더 많이 연구해야 고대 목공예의 예가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고학자들은 섬세한 목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도구를 사용해요. 이 건축물을 발견한 팀은 나무가 사람의 흔적을 잃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젖은 상태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중 사진 촬영을 위한 특수 수조에서 연구하기 위해 그걸 영국으로 가져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나무의 3D 모델을 3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목조 유물은 78만 년이 넘은 이스라엘의 광택이 나는 판자 조각이에요. 40만 년 전에 수렴용 목재 도구도 발견됐지만 아프리카의 목조 건축만큼 진보적인 유물은 없어요. 과학자들은 고대 근동에서 7,000년 전에 면섬유를 발견했는데 이는 같은 종류의 면섬유 중 가장 오래된 것이에요. 발견된 장소는 마치 타임캡슐처럼 진흙벽돌로 지어진 건물과 온갖 고대 생활용품이 보관되어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에요. 고대 파티의 흔적과 음식을 숨겨두었던 장소도 발견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대의 물건은 먼지로 변하지만 전문가들은 첨단 현미경 덕분에 유적지에서 채취한 퇴적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면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유기물로 된 유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곳의 직물이 현지 식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 면화는 현대의 파키스탄에 해당하는 인더스 지역까지 이동했을 것으로 보여요. 고대 마을인 텔차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국제적인 무역 네트워크의 일부로 연결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나톨리아, 루마니아, 이집트에서 발견된 구슬과 다른 나라에서 발견된 도자기 등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가죽 신발은 현재 아르메니아의 한 동굴에서 5,500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영국 고고학자가 구덩이 바닥에 깨진 항아리 아래에서 이 보석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신발과 함께 사슴의 견갑골, 야생 염소뿔, 물고기 척추, 도자기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왠지 그들이 도시에서 버린 쓰레기통인 것 같은데요? 신발 자체는 소가죽 한 조각을 오른발로 감싸고 아일렛을 통해 가죽 레이스로 고정하는 매우 단순한 구조예요. 신발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에 풀을 채워 넣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신발을 누가 만들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으로 풀과 함께 신발의 연대를 알아냈습니다. 이 신발은 오늘날 아일랜드 아란 제도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신는 신발과 아주 흡사해요. 이 신발을 만드는 데 사용된 동일한 기술과 방법이 20세기 중반까지 유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라이프치히 근처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무덤을 발견했는데 100개가 넘는 개 이빨이 깔끔하게 정돈된 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이빨은 핸드백의 멋진 덮개의 일부였을 수도 있어요.
이빨을 감싸고 있던 가죽이나 천은 수세기에 걸쳐 사라졌을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석기시대부터 내려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갑이 되겠네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시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 머리 장식과 목걸이에 개 이빨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지갑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의 수를 보면 지갑의 주인이 누구든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이빨 없는 개는 다 세지 않고도요.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악기는 새 뼈와 거대한 상아로 만든 고대 피리인 것 같습니다. 이 피리들은 현대 인류가 유럽에 정착한 초기 흔적을 보여주는 독일의 한 동굴에서 발견됐어요. 과학자들은 탄소 연대 측정 기술을 사용해서 피리의 연대를 약 42,000년 전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피리는 재미로 또는 종교 의식에서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음악이 네안데르탈인에 비해 인류가 더 큰 사회 집단을 형성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 3만 년 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2020년 한 과학자팀이 프랑스에서 25mm 길이의 끈을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석기도구 옆에서 끈 조각을 발굴했어요. 이렇게 꼬인 섬유는 옷을 만드는 것부터 어망을 만드는 것까지 모든 용도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에는 이 기술이 상당히 진보된 기술이었으며 네안데르탈인이 이를 마스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초기 인류가 자작나무 껍질로 타르를 만들었고 조개 껍질로 구슬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안데르탈인의 예술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끈 종류나 이와 유사한 발견은 수천 년 전의 조상들이 대중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원시적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요. 19세기의 프랑스인들은 196년 전에 깨진 검은 화강암 석판을 발견했습니다. 이 돌에는 고대 그리스어, 이집트 상형 문자, 데모틱 문자의 세 가지 문자로 된 하나의 텍스트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프랑스의 언어학자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 최초로 이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문자와 이집트 문자를 성공적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화강암 조각의 이름은 로제타 스톤이었습니다. 이 돌의 도움으로 과학자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파피루스 기록을 해독할 수 있었어요. 영국의 고고학자 아서 에반스 경은 20세기 초 그리스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에서 거대한 궁전 단지를 발굴했습니다. 이곳은 미노아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이 궁전에는 돌고래, 그리핀, 황소의 화려한 그림이 그려진 1000개가 넘는 방이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가장 큰 발견은 수천 개의 구운 점토 석판이었어요. 궁전을 무너뜨린 화재가 석판의 보존에 도움이 되었죠. 석판은 알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과학계는 마이클 벤트리스가 암호를 해독하기까지 반세기를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공부한 영국 건축가이자 암호학자였습니다. 그는 이 문자가 고풍스러운 형태의 그리스어라는 걸 알아냈어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해독 언어인 리니어 비문자는 후기 청동기 시대에 이 문자를 사용하던 그리스 문명이 사라지면서 사라졌습니다.